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교과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험 면접 중에서 전공교과 심화 면접이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보긴 하는데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도 수학과 과학을 보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수학교사이기 때문에 수학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적어 왔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시행을 하고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는 수학과 과학을 모두 시행을 합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소문항으로 창의력 문제를 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수학 교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어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지금 비대면 면접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비전공 제시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출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인 걸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학과 과학 면접은 서울대와 카이스트만 시행하게 될 거고요. 포스텍은 구술문항이 뭐 정확하게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수요가 있으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접 방식은 대기실에서 입시를 하고요. 대기실에 입시를 하면 순서대로 면접실로 부릅니다. 순서대로 면접실로 불러서 이제 감독관이 있고 학생이 먼저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별로 순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다 되면 면접실로 실제로 가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겁니다. 면접관이 있고요. 학생이 앉아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뒤에 칠판이 있긴 한데 칠판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서 면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다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 유형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함수나 도형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시문 같은 게 먼저 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을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기대값을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해놔요. 그 정의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냈으면 이제 그 응용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이제 유니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유니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응용 문제까지 대입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디지스트가 원하는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의를 해 놓았는데 또 다른 정의를 끌고 들어와서 다른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물론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모든 경우에 모든 문제에다가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진 않고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런 방식 말고 아예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작성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지스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를 잘 이해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정의를 딱 해놓고 그거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난이도를 그냥 모의고사 긴급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대 카이스트가 한 2.0등급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2.0등급이라는 거는 볼 때마다 2등급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스트가 그것보다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지스트나 유니스트가 그것보다 조금 쉬운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뭐 수학 가형 3등급 정도 한쪽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는 최고난도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 다르고 디지스트는 최고난도 문제가 서울대 카이스트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지스트는 증명을 포함한 문제고 유니스트는 간단한 문제 풀이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수학 면접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는 어떤 문제를 내가 풀었다 혹은 못 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풀었는데 그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혹은 못 풀었는데 전혀 모르겠거나 아니면 단선 잡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풀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 뒤에 문제를 싹 못 풀거나 이런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쉬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모두에게 쉽겠죠.
이거는 변별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들인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과 함께 답만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뒤에 문제를 더 듣고 싶어서 넘어가자고 하실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면, 어, 그냥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ZZZ 방법으로 쓰니까 답이 10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요러요러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정도. 너무 오래 시간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에서.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려운데 풀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은 답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 면접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자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맞았으면, 맞았네 하면서 실제로 맞는지 볼까라고 검증을 할 것이고,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부터 틀렸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막 서술을 하고 나면 얘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잖아요, 평가자가.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면접 시간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자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풀었으면 답부터 얘기하고 못 풀었으면 이 문제도 못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어, 쭉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를 얘기할 때 뭐 일단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틀렸을 경우에도 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는 문제에서 설명 시간을 줄여야 모르는 쪽에서 이제 설명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도 틀린 경우가 있다면 그거를 또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답부터 얘기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못 풀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몰라서 이거를 대충 뭐 마지막 한 문제 내가 못 풀었는데 아는 문제 막 길게 설명해가지고 시간 때우면 마지막에 시간 대충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모르겠지만 뭐 단서를 주십시오. 혹은 힌트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생각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게 꼼수 써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은 면접 방법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노력해 보시고 네.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단선 잡았는데 못 푼 경우가 있겠죠? 이 문제는 뭐 다 풀지 못했지만 뭐 YYY ZZZ 방법으로 풀면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아이디어가 맞으면 그렇게 풀어보라고 할 것이고 아이디어가 틀렸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게 정말 맞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보통 면접에서 그게 정말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틀렸어요. 네. 맞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페이크 쓰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도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네, 풀어보세요. 시간을 주시겠죠. 시간을 줘서 풀면 다행이고 못 풀더라도 뭐 그냥 멀뚱멀뚱 교수님하고 둘이 눈만 마주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한 두세 개를 막 못 풀고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뭐 그냥 불합격했다고 이미 난 불합격이라고 막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아는 문제라도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해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 풀지 못했는데 여기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 풀면 합격, 6문제 풀면 합격, 4문제 풀면 불합격. 이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면접은 특히. 그러니까 푸는 거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얼마나 참신한 방법으로 풀어냈는지 이런 것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 중에 좀 더 참신한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못 풀었더라도 마지막에 또 내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내더라도 아이디어만 맞으면 아, 얘가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려고 면접을 치르려고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면접 준비는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푸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는 각 대학교 사교육 영향 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에 실지는 못했는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는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족족 다 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고,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어떻게 말해보는지를 연습해보고 스스로 녹화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빡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 녹화해서 스스로 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혹시나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이제 가형 모의고사 30번이나 합답형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합답형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억에서 간단한 예시를 줘요. 그 예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요즘에 나오는 면접 기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져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서 응용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하는지를 쭉 설명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면접, 모의 면접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논술 문제 중에 각 대학교 논술 문제 중에 소문항이 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간단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밑에 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어, 이게 이제 고3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1, 2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좀 어렵겠지만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 한두 개씩 푸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자율스터디 조직하셔가지고 스스로 면접 준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네, 연습 문제와 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